코스피가 5천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을 쏘아올릴 섹터와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고요.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장 갈수록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계감이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파트너님? 뭐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네. 아직 조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산타랠리는 없지만 여러분들 계좌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를 데워줄 만한 종목들은 존재하니까 종목별로 보시고 그리고 너무 큰 지수에 대한 기대는 안 하셔도 된다. 올해 증권사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치가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들 3,000도 못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2,800, 2,900이었어요, 대부분이. 그 정말 소수의 한 20%도 안 되는 증권사만이 그것도 대부분이 중소형 증권사였고요. 그런 증권사만이 3,000 초반까지 보는 게 가장 높은 목표치였는데 올해 4,2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억지로 수익률을 높이고 맞출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잘 조정을 하고 내년까지도 너무 과도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야 이제 뭐 기대를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을 수도 없고 뭐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큰 물량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제도를 좀 마련하면은 연말 수급이 좋아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산타랠리는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된다. 종목별로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내일 휴일이고 또 징검다리 또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좀 한산해지는 역할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여러분들은 종목별 대응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분명히 작년에도 올해 4,000포인트 넘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4,000포인트를 코스피가 넘어가야 코스닥을 끌어당겨서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코스닥 1,000포인트 넘어간 그때부터가 진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상승 누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내년에 정말 연말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준비 오늘도 제가 함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랠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온기를 우리 기대해 볼 만한 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파트너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직은 진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섹터나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진짜 상승과 온기를 좀 온전히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는 CES였고 이번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만 치료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요? 네, 저희가 지금 비만 치료제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너무나도 큰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노보노디스크나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CES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어디까지 또 좋아질 수 있는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이 GLP-1 시대 그 이후 이제 뭐 글루카곤이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을 선점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이 아니라 안정인데 제가 오타를 냈나 봅니다.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망. 우리도 처음에 뭐 노보노디스크에 물고비나 들어왔을 때 다들 이제 원했었는데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면서 공급망이 안정화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체중 감량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혹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적용증을 확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쪽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적용증의 확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발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가 또 앞서 나가고 있느냐가 이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라이선스 하우스라고 서로 MOU를 해서 그리고 M&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섹터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이고요. 최근에 기술 경쟁 그리고 제형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종목씩 알아볼 텐데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안타 종목은 보통 든든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안타 종목은 대웅제약을 선정을 했습니다. 뭐 대웅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뭐 대표적인 제품 우루사부터 시작해서 네. 안정적인 이런 실적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과거부터 저는 대웅제약 말씀드릴 때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오. 기존에 유행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 항상 뛰어들어 있고 맞아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치매 치료제니 탈모 치료제니 이번에 비만 치료제니 다 진출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뭐 톡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대웅제약이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에 다 이제 바이오 벤처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라이선스 아웃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웅제약은 약간 이제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세대로 생각하는 게 이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패치제,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쪽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 주사제에 대한 이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패치제 같은 경우는 딱 붙이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클로팜 플랫폼의 이 흡수율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구용이나 패치제나 이런 쪽은 다 흡수율이 문제인데 자회사 대웅 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이 클로팜 같은 경우는 기존 이 패치제, 뭐 주사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80% 이상의 생체 이용률을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패치제 정도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주사제를 대체할 유일한 수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사기나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또 유통이나 보관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유통의 편의성까지 있는 이런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그리고 이미 일상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잘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까지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들이 계속 관심을 높이고 있는 이 대웅제약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면에서 실적이 또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안타 종목으로는 대웅제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루타 종목은 저희가 코스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루타 네. 종목은 제가 좀 빨리 움직이고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은 이제 D&D 파마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D&D 파마텍이요. 네, 사실 D&D 파마텍은 이미 말로 없는 시즌2에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벌써 158%나 올라왔습니다. 와. 네,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휴식 구간 이후에 또 멋지게 움직이지 않을까.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가해서 네. 발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오랄 링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이제 ADC 말씀드리면서도 링커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타겟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지점까지 끌고 가서 그 지점에서 약물을 전달해서 효능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 전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뭐 닥터 캡슐이니 뭐 이런 거 네. 가지고 이제 장까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장을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유산균 같은 경우도 홍보를 했던 광고 같은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과거에는 일부 이렇게 전달됐다면 요즘에는 얼만큼 잘 타겟까지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오럴링크를 통해서 이제 경구용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세라에다가 사실 6개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했는데 메세라를
이제 화이자가 인수한다라는 이런 대형 호재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메세라를 통해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화이자를 통해 진출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생깁니다. 화이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뭐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피인수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D&D 파마텍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세라가 아니라 화이자에다가 6개의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 아웃을 한 것과 같아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뭐 메시 치료제나 이런 부분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화되는데 이 메시 치료제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해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루타 종목은 D&D 파마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패치가 아니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만룸런 시즌2에서 158%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루타 종목이 조금은 가벼운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네. 3루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3루타는 제가 네. 보통 호타 준족이다. 빠르게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오,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안정적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넣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네. 제가 기존에도 한미약품은 뭐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임상 진행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뭐 시즌 1에서 60% 상승했었는데 저는 이게 성에 안 찹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래요? 드렸어요. 이게 세 자릿수로 넘어가서 이제 100%는 넘어가야 되는데 한미약품이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그때까지는 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못 오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기술력만큼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이에요. 이미 랩스 커버러지 10년의 진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8조 원 라이선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지금과는 화폐 가치도 다르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가 그때는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신화를 기록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스커버리지 기술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장기 지속형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당뇨 치료제를 맞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주일 단위 그리고 2주일 단위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선두주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당뇨 치료제에서 넘어온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식욕을 억제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이 부작용을 비만 치료제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랩스커버리지 기술이 원래 당뇨 쪽으로 계속 이제 나왔던 기술 아니겠습니까? 에페네글레타이드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가 다시 반환이 된 기술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가다듬어 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넘어갔더니 벌써 임상 3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정말로 뭐 판매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내후년에는 실적으로 또 따박따박 찍히게 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제 베이글랩스랑 해서 뭐 관리나 이런 근육량 조절까지 사실 한미약품이 근육량을 줄이지 않고 혹은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임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꼭 근육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유지만 되더라도 저는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기 지속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경영권 리스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 해소된 한미약품 지금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0년 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본력을 얼마큼 갖고 있고 개발에 투자를 얼마큼 할 수 있냐인데 한미약품이 많은 돈으로 이제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미약품까지 들으니까요, 저희가 만로 없는 종목이 궁금한데 과연 한미약품을 제치고 어떤 종목이 오늘 선정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그 만로 홈런 관련돼서 항상 이렇게 도전을 하고 수익률이
엄청 좋은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즌2에는 처음 왔는데 네. 보니까 세 자릿대 수익률. 저희가 앞서 말했던 D&D 파마텍은 158%고 네. LS 일렉트릭은 뭐 79%인데 수익률과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2월에는 아마 대격변이 좀 한번 있을 겁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캠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까지도 또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이제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벌써 67%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S 일렉트릭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S 일렉트릭도 저는 이게 세 자리 수익률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에코프로도 저는 200%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요? 네, 100%는 기본이고 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200%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페이지 종목 좋은 종목들이 잘 들어와 있고 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직은 출발하다가 잠깐 중간 저항에 막혀 있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롯데강원개발 같은 경우는 한 700원 차이로 아직 1차 목표치도 도달 못했는데 지금 6위에 있죠. 목표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50%가 돼야 1차 목표치니까. 이 종목 또한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뭐 로봇주나 뭐 아니면은 SKC 같은 이런 그 유리기판주나 아마 내년 1월에 보시면 또 한번 재밌고 멋진 움직임 보일 겁니다. 그리고 SMG엔터 이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말로 없는 도달하고 살짝 밀려 내려왔어요. 이노스페이스 이슈 때문에 내려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14,000원 아래 구간이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마감 부분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오늘 어제 이제 마감 부분에 있던 이 종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 구간에서 뭐 14,000원 전후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봄직하다. 어제 종가가 아니어도 오늘도 기회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최소 절반이라도 줄이면서 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나서 18,000원 돌파한지 보고 눌리면은 재매수하거나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런지 자세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어차피 또 저희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무료 방송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 말로 홈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홈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가격 전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산타 랠리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네. 산타처럼 또 종목의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되거든요. 네, 네. 저희 한미약품을 이긴 종목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시즌 1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주었던 종목인데 바로 인벤트지랩입니다. 아, 인벤트지랩. 네. 시즌 1에서 수익률 3위를 기록하면서 46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위에는 두 종목밖에 없는데 두 종목은 10배고를 달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한 종목은 10배고를 코앞에 두고 있고 한 종목은 1,500%를 넘어갔죠. 그래서 3위에 좀 466%면은 사실 1위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있는 종목입니다. 2위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지금보다 2배는 올라가야 돼서 예, 너무 좋은 수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 번 더 2차 도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위고비와 jet바운드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적 파트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기 지속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주에서 2주 이게 아니라 일단 1개월부터 시작하고 3개월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을만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3개월에 한 번 주사는 그래도 좀 싫기는 한데 3개월에 한 번이면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쪽으로 해서 유한양행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베링과임하고도 또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업은 경구용 계속 말씀드렸지만 흡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노보노디스크도 리벨서스 가지고 이제 리벨서스 정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효능이 너무 낮아요. 흡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효능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벤티지랩이 본인들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링커 기술을
적용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흡수율이 73배 효능이 나왔습니다. 24.3%라는 효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획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글로벌 빅파마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지사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 이 인벤티지를 그렇기 때문에 466%나 상승을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립선비대증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모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지금 이 플랫폼을 적용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라이선스 아웃과 그리고 신약 출시 기대감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12,500원 아래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7,500원 아래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75,000원 죄송합니다. 75,000원 아래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너무 좋은 가격권인 것 같아요. 7만 원 전후 제가 볼 때는 이 가격권이면은 지금 6만 원까지 지금 열려는 있지만 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와서 7만 5천 원 회복하고 21선까지 이제 슬쩍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21선도 올라가다 지금 슬쩍 이제 완만해지고 있죠. 여기 넘어가는 건 이제 쉬워집니다. 여기만 올라타게 되면 제가 볼 때 전고점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1차 목표치는 한 9만 원 정도로 이제 짧게 한번 잡아보고 2차 목표치는 12만 5천 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2만 5천 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수급이 붙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AS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시즌 1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로홈런 도전 종목은요,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시즌 1 때 무려 4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던 종목인데요. 과연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 도전이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